여러분, 자영업자 삶 최저임금이 망쳤다. 사실일까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이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소득을 0으로 신고한 자영업자 수예요. 28만 2,200명입니다. 엄청나죠? 소득을 0으로 신고한 거예요. 소득을 0원. 이게 여러분 보세요. 2020년 기준인데 2017년 소득을 0으로 신고한 사람이 17만 9,5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22만 6,700명이었고요. 2019년에도 22만 600명이고요. 2020년에는 28만까지 올라갑니다. 28만 2,200명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 폭삭 망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의 위기가 와서 자영업자 소득이 0원 된 사람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 방송의 댓글에는 처참한 욕이 계속 올라왔었거든요. 아니, 자영업자들 소득 올랐다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자영업자들 소득이 올랐어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요,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소득은 2017년에 6,361만 원에서 2020년 6,587만 원으로 꾸준히 올랐습니다. 꾸준히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조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자영업자들은 0으로 신고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건 뭐죠? 어느 걸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당연히 국세청의 조사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국세청의 조사는요, 실제 자영업자가 신고한 진짜 데이터고요. 가계금융복지조사 하는 통계청의 조사는요,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 설문조사가 맞을까요? 아니면 진짜 조사가 맞을까요? 진짜 조사가 맞는 거예요. 진짜 조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목을 놓아서 자영업자들 힘들다 했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지표가 나오는 거죠.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실제 말입니다. 그 당시에 단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단서가 지금에 와서 현실이 됐다는 겁니다. 현실이. 그만큼 최저임금이 고통을 줬습니다. 저도 말입니다. 2016년 12월 10일부터 2019년 12월 13일까지 저는 국밥집을 운영을 했어요. 자영업자가, 실제로 전 자영업자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랐느냐? 2018년에 16.4%가 오르고요. 2019년에 10.9%가 올랐어요. 저는 이렇게 올라서는 도저히 못 버티겠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제가 오미래라는 국밥집을 운영할 때 시작은 전체 저까지 포함해서 5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최저임금이 오르니까요, 줄여서 2018년부터는요 실질적으로는 절반으로 확 줄였어요. 절반으로. 주방에 한 사람, 그 다음에 점심에 알바 한 사람 쓰고 나머지는 제가 일하고요. 그런데도 이익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실이 이렇다. 진짜 어렵다. 자영업자들이 살아가기란 진짜 고난의 행군이다. 이렇게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현실이 된 겁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통계청하고 발표한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국세청의 자료입니다. 2017년에 자영업자들 소득입니다. 2,247만 원이에요. 그것이 2020년에는 2,183만 원, 오히려 줄어들었죠. 임금근로자는 3,687만 원에서 4,025만 원 늘어났지만 자영업자의 소득은 계속해서 줄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평균 소득이 2017년에 6,311만 원에서 2020년에 6,587만 원이 됐다는 것,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조사한 건가요?
어떻게 조사하는데 이런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결국은요, 이게 자영업자 죽이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통계에서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걸로 나가게 되면 이게 최저임금을 계속 올릴 거 아니에요. 계속 올릴 거 아니에요. 최저임금을 올렸는데도 자영업자들 소득이 늘어나네? 그럼 더 올려도 되겠다. 그러면 이게 통계가 실제로 정책을 만들어내서 그 정책이 오히려 자영업자를 죽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통계를 잘못한 거잖아요. 통계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통계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정부가 정책을 잘못 펴는데 원흉이다. 잘못 펴는데 원흉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통계청 조사를 믿고 많은 사람이 정책을 짜는데 그 통계청 조사가 오류가 있어서 정책조차도 오류가 되고 그 정책이 오류가 된 것이 자영업자들에게는요 치명상을 입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치명상.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죽었죠. 실제로도 줄어들었고 이게 여러분 이게 국세청에서 자영업자가 신고한 소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정확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참 대한민국 안타깝다는 생각이 저는 절로 듭니다. 저는 이것도 가계소득이 계속 늘어났다는 2017년부터 분기별 가계소득이 계속 늘어났다는 정부의 이것도 통계청이 발표한 건데요. 저는 이것도 못 믿겠어요. 이제 이것도 못 믿겠어요. 도대체 말입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통계까지 조작해 가면서 나라를 사적으로 운영했을까요? 참 답답하죠. 저는 이런 걸 보고 있으면요. 나라가 나라처럼 운영이 돼야 돼요. 국가라는 것은 큰 덩어리잖아요. 이 큰 덩어리는 나라처럼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라가 마치 말입니다. 사적으로 운영됐다. 국가적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운영됐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왜곡된 통계는 잘못된 정책을 불렀고 그 잘못된 정책이 결국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더 아프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깝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때 설명을 드릴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는 작은 단서가 나오면 그 단서를 풀어주는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단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미래에는 어떤 크기의 어떤 위험이 나올 수 있다. 어떤 크기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제가 설명을 계속 드려가면서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지금 최저임금이 실제 자영업자를 망가뜨렸다는 것은 이제 국세청 자료에서 확연하게 드러났죠.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여러분 경제라는 것은요. 이게 어느 순간 폭삭 망한다. 저는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단서가 묻어 있습니다. 묻어 있는데 그 단서를 자꾸 애써 정부가 뒤로 감추는 거예요. 그 때문에 터졌을 때 위기에 대한 대응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제의 어떤 진실을 제가 파헤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실제로 제가 많이 파헤쳐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럴 거예요. 이게 단서가 결국은 파국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서를 찾아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 앞으로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에서는요. 언제든 충격이 올 수가 있고요. 그 충격을 우리는 미리 알아서 대비할 수 있는 자세 빨리빨리 만들어내도록 해보겠습니다.